Discover the science behind beauty. The functional cosmetics ingredient story. Now on Story Radio Station. 자극적이기만 하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은 가라. Just have a fun story radio station.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지식 비타민 지홍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저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집에서 화장품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능성 원료나 베이스 원료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화장품의 성분을 꼼꼼하게 분석하면 사실 별거 없어요. 90% 이상은 우리가 흔히 베이스 원료라고 하는 크림이나 스킨 타입의 화장품이고 화장품의 핵심은 사실 10%도 안 되는 기능성 원료가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이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알면 원료들을 배합해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구성 물질들만 알면 인터넷에서 몇천 원이면 구입이 되는데 에스티로더니, SK2 같은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굳이 사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화장품은 제가 만들어서 씁니다. 이번 주제는 제 주특기를 살려서 4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화장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10%의 물질들, 화장품 기능성 원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엔티에이징, 노화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 눈가주름, 예전 같지 않은 턱선. 우린 이걸 보며 아, 늙었나 봐 하고 한숨을 쉬죠.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거울 속의 주름을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분자 생물학적 전쟁의 결과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뷰티 업계는 전쟁 중입니다. 이제 엔티에이징이라는 말은 구식이 됐어요. 노화를 단순히 거부하는 걸 넘어 피부 세포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구조적 무결성을 근본적으로 유지하려는 스킨 런제비티와 헬스 스팬의 시대로 진입했거든요. 즉, 기존의 엔티에이징은 이미 나타난 노화의 징후를 가리는 데 집중했다면 런제비티는 세포 재생을 돕는 NAD+나 후성 유전학 기술까지 활용하는 영역까지 넓히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피부를 100년 넘게 튼튼하게 돌아가는 초정밀 기계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여성분들은 최근에 에스티로더의 스킨 런제비티 인스티튜트나 랑콤의 런제비티 소프트 크림, 아티스트리 런제비티 리치 크림, 베어 미네랄의 스킨 런제비티 허브 세럼 같은 제품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의 피부가 대체 왜 고장나는지 그 깊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를 하나의 거대한 고층 빌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표피는 화려한 외벽 유리창이고 그 안쪽에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진피, 더미스입니다. 리서치 데이터를 보면 진피 건조 중량의 무려 70에서 80%가 바로 그 유명한 제1형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밧줄 세 가닥이 꼬인 것처럼 아주 단단한 삼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빌딩의 강철 빔과 같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고무처럼 연결하고 있는 녀석이 바로 일라스텐입니다. 콜라겐이 건물의 뼈대라면 일라스텐은 지진이 나도 건물이 유연하게 흔들리며 버텨주게 하는 내진 설계 스프링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튼튼한 건물에 저주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바로 1%의 법칙이에요. 우리 몸의 콜라겐 합성 능력은 만 25세를 정점으로 찍고 그 이후부터 매년 평균 1%씩 감소합니다. 에이, 겨우 1%?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10년이 쌓이면 10%, 20년이 쌓이면 우리 피부의 지지대 5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40대에 접어들면 피부 공장의 가동률은 이미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이때부터 건물의 균열, 즉 주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대체 누가 이 단단한 콜라겐 밧줄을 끊어버릴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반겨주는 태양, 바로 자외선 UV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광노화라고 하는데 전체 피부 노화의 80% 이상이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세포 안에서는 활성산소라는 미친 깡패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들이 세포 핵으로 쳐들어가면 잠자고 있던 전사인자인 AP1과 NF-kappaB를 흔들어 깨웁니다. 얘네들은 우리 세포 내에서 일종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깨어나면 세포는 아주 무시무시한 물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도 악명 높은 MMPs, 즉 지질금속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이 MMPs를 저는 콜라겐 가위라고 부르고 싶어요. 특히 MMP1이라는 녀석은 정말 고약합니다. 이 녀석은 콜라겐의 그 단단한 삼중 나선 밧줄을 댕강댕강 잘라버려요. 자, 상상해보세요. 자외선을 쬐는 매 순간 여러분의 진피 속에선 수억 개의 MMP 가위가 튀어나와 튼튼한 콜라겐 지지대를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대가 잘려나가니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푹 꺼지겠죠. 그게 바로 주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몸은 나름대로 대응을 한다고 엘라스틴을 평소보다 4배나 더 많이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탄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엘라스틴은 제대로 꼬이지도 않은 축 처진 불량품들이에요. 스프링이 필요한데 스프링이 되기 전 철근 토막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고장난 엘라스틴 덩어리들이 진피치나 지저분하게 쌓이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일광 엘라스토시스, 솔러 엘라스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불량 엘라스틴들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가죽처럼 뻣뻣하고 누렇게 만드는 주범이죠. 여러분, 오래된 고무줄을 햇볕에 놔두면 끈적거리고 툭 끊어지는 거 보셨죠? 지금 여러분의 피부 속 엘라스틴이 딱 그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최신 과학 이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세포 노화, cellular senescence와 좀비 세포의 등장입니다. 우리 세포는 무한히 살 수 없습니다. 세포 끝에 텔로미어라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요. 이게 다 다르면 세포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구나 하고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이래야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면서 활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좀비 세포예요. 이 좀비 세포들은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내뿜는 SASP라는 독성 물질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 독성 물질에는 염증 유발인자와 콜라겐 분해 요소가 가득 들어 있어요. 이 물질들이 주변에 멀쩡하고 젊은 세포들에게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세포도 그 옆집 세포도 같이 늙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즉, 노화가 전염되는 겁니다. 바구니에 담긴 사과 한 알이 썩으면 주변 사과도 금방 썩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내 피부 속에서 좀비 영화 한 편이 찍히고 있었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적을 하나 더 폭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설탕, 즉 당분입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의 과잉 당분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단백질에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걸 당화 반응이라고 하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최종 당화 산물, AGES라고 해요. 이 AGES는 콜라겐의 유연성을 완전히 앗아갑니다. 원래 찰랑찰랑해야 할 콜라겐이 설탕에 절인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 딱딱하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고 재생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늘 드신 시럽 가득한 라떼 한 잔이 여러분의 콜라겐을 설탕 과자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부 노화, 엔티에이징 이야기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피부라는 거대한 상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매년 1%씩 사라지는 콜라겐, 자외선이 보낸 MNP 가위 2대, 공포의 좀비 세포, 그리고 설탕에 절여진 단백질까지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죠?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는 이제 노화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파괴되는 경로를 알았으니 이제 그 경로를 차단하고 복구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다음 2부에서는 이 처참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뒤바꿀 궁극의 반격 무기들을 소개할 겁니다. 엔티에이징의 불멸의 전련,
레티놀이 어떻게 4세대까지 진화했는지, 자극 없이 피부세포를 깨워 콜라겐 합성을 명령하는 스마트한 전령사인 펩타이드,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깨우는 아데노신의 시너지 전략까지. 유명 화장품 회사 비밀 파일 속에 숨겨진 놀라운 임상 데이터와 전 세계 뷰티 브랜드들이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신소재들의 비밀을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2부 반격의 시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공장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녕. Story Radio Station. Stay tuned.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1부에서 우리 피부의 성벽이 자외선 가위에 잘려나가고 좀비 세포에 전염되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며 다들 충격받으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2부의 주제는 바로 반격의 시작,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성분공학의 위대한 복수입니다. 인류가 찾아낸 가장 강력한 무기들, 레티놀부터 펩타이드까지 유쾌한 피부 복구 대작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1부 내용을 보고 혹시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 피부 속이 좀비 소굴이었다니, 당장 설탕 끊어야겠다, 등등.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적의 보급로를 끊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특수 부대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2부에서는요, 화장품 성분계의 영원한 클래식, 레티놀의 위대한 4세대 진화의 역사, 그리고 세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스마트한 전령사 펩타이드까지. 그냥 뭐가 좋다더라 라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12주간의 임상 데이터, NCT 0710-61071과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 우리 피부 공장의 재건을 위해 출동해 볼까요? 렛츠 고! 가장 먼저 소개할 장구는 바로 레티놀입니다. 안티에이징을 논하면서 레티놀을 빼놓는 건 삼국지에서 관우를 빼놓는 것과 같아요.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유도체입니다. 이 녀석이 왜 대단하냐고요? 1부에서 말씀드린 MMP 가위 기억하시죠? 레티놀은 그 가위들을 잠재우는 동시에 멈춰버린 콜라겐 공장의 스위치를 강제로 켜버리는 아주 강력한 현장 지휘관이거든요. 하지만 이 지휘관 성격이 보통 까칠한 게 아닙니다. 빛과 열이 약해서 금방 변질되고 피부에 닿으면 따갑고 붉어지는 이른바 A반응, 레티노이드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인류는 이 지휘관을 길들이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레티놀의 4세대 진화입니다.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우선 제1세대 레티놀은 레티놀 혹은 레티닐 팔미테이트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형태죠. 그런데 효과는 확실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져서 밤에만 발라야 했습니다. 다음 제2세대는 트레티노인 또는 아이소트레티노인입니다.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이에요. 효과는 미친 수준이지만 부작용도 커서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했죠. 제3세대는 아다팔겐 혹은 타자로텐이라는 물질입니다. 2세대 제품의 단점인 부작용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 여드름 치료 등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4세대 레티놀은 HPR 혹은 레티날 데하이드입니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HPR 같은 성분은 피부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서 자극은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효능은 극대화했습니다. 이제 밤낮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레티놀의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에 식물성 레티놀이라 불리는 바쿠치오올까지 가세하며 이제 레티놀 부대는 자극 걱정 없는 강력한 반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레티놀은 피부에 들어가면 어떤 마법을 부릴까요? 레티놀은 피부세포 안으로 들어가 RAR이라는 수용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마스터키처럼 이 수용체에 딱 결합하죠. 그러면 세포 핵 안에서 잠자고 있던 COLI1A라는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이게 바로 제1총 콜라겐을 만들어라 라는 설계도예요.
이 레티놀의 12주 임상 결과를 보면요.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한 그룹에서 진핀의 콜라겐 밀도가 무려 20%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름을 메우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잘려나갔던 콜라겐 밧줄을 세포가 스스로 다시 꼬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티놀은 표피세포의 턴오버 주기, 즉 각질 교체 주기를 정상화합니다. 늙어서 게을러진 세포들을 뒤에서 채찍질해서 빨리빨리 새 세포로 갈아치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티놀을 바르면 피부에서 광이 나는 겁니다. 레티놀이 강력한 채찍질을 하는 지휘관이라면 지금 소개할 펩타이드는 아주 우아하고 정밀한 설계사입니다. 펩타이드는 단백질의 최소 단위인 아미노산이 몇 개 결합한 형태인데 이 녀석들의 역할은 신호 전달입니다. 우리 피부 세포들은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되면 이 대화가 끊깁니다. 펩타이드는 그 끊긴 대화를 다시 연결해주는 무전기 같은 역할을 해요.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신호 전달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이건 어이 콜라겐 공장장 지금 밖에서 성병 무너지고 있어. 빨리 콜라겐 더 찍어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으로 신경 전달 물질 억제 펩타이드도 있습니다. 이건 일명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려요. 근육 수축 신호를 살짝 가로막아 표정주름이 깊어지는 걸 방지하죠. 또한 캐리어 펩타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 물질을 통해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한 구리이온을 세포 깊숙이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주목할 점은 펩타이드의 열 안정성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펩타이드 조합은 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피부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레티놀이 부담스러운 민감성 피부라면 이 스마트한 펩타이드가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약처도 인정한 주름 개선 성분인 아데노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 레티놀과 설계사, 펩타이드가 있어도 공정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안 돌아가겠죠? 아데노신은 바로 그 전기를 공급하는 성분입니다. 세포의 에너지 화폐인 ATP를 아시나요? 아데노신은 세포 내부의 수용체와 결합해 ATP 합성을 촉진합니다. 즉, 늙고 지쳐서 헐떡거리는 세포들에게 고농축 에너지 드링크를 먹여서 다시 쌩쌩하게 분열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거죠. 아데노신은 빛과 열에도 매우 안정해서 낮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피부 공장의 배터리 충전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 기능성 화장품 원료의 세계 1편,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는 피부 노화라는 거대한 전쟁터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은 이제 단순히 늙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 피부의 잠재력을 깨워 다시 젊게 만드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그리고 한 번 쓴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성분의 선택,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부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인 2편에서는요, 오늘 다룬 안티에이징의 형제거기죠? 빛의 과학, 미백과 피부 장벽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멜라닌이라는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몰아내고 유리처럼 맑은 피부 장벽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오늘보다 내일 더 눈부시게 빛나길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의 지식 비타민 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